북한은 협상을 위해 절대로 주한미군이 있는 곳에는 전술핵을 투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에게 전술핵을 쏘는 순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 그렇다면 북한은 전술핵을 어디에 쏠 것인가? 21세기는 평화의 시대인가? 그런데 현실은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상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024년 10월 7일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 로버트 매닝이 기고한 글에 나오는 구절. 사실 북한은 핵도 전쟁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전쟁을 억제하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반도 전쟁이 터진다면 과연 억제할 능력이 있을까? 당연히 미국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현실에서 그 능력을 쓸지 말지는 다른 문제. 2025년 1월 잠정 휴전 상태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은 확전을 막는 데만 급급했을 뿐.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은 이미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이 한 일이라고는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공급해준 것뿐. 심지어 미국은 보내줄 포탄조차 부족해서 한국에까지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이런 모습은 이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이란과도 전면전을 피하려 했고 러시아와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지금의 미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반도의 상황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미 트루먼 정부가 자신 있게 군대를 파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군만 상대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당시에는 소련과 중국이 미국에 맞선다는 것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혹시라도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도 정면으로 싸울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상대하기 싫은 국가가 바로 이 두 국가입니다. 과연 중국도 모자라 러시아까지 북한을 돕기 위해 나서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왜 러시아가 북한을 돕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병력까지 파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큰 빚을 진 셈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러시아는 자동 개입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는 참전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 당시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 오히려 6.25 전쟁 당시 소련은 절대로 미국과 직접 부딪힐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중요하지 않은 한반도에 미군의 발목이 잡히도록 만들 마음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스탈린에겐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련은 그때까지도 독소 전쟁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를 완벽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차 대전에서 미국은 거의 피해가 없었지만 소련은 죽은 사람만 무려 2,600만 명 이상이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핵폭탄.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긴 했지만 1950년 기준으로 미국은 이미 369개의 핵폭탄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총 5개도 안 되는 핵폭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미국은 그야말로
넘사벽 핵 보유국이었던 것. 메가더 장군이 자신있게 중국과의 전면전 불사를 주장했던 배경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엔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은 최소 50개에서 최대 3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과연 실전에서 이 핵을 사용할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의식하여 핵폭탄을 사용하는 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보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술핵 때문입니다. 전술핵은 전략 핵폭탄보다 위력이 낮은 핵폭탄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용한 무기입니다. 즉 북한은 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술핵을 비교적 부담 없이 한국에 사용하여 한국을 북한 앞에 굴복시킬 수도 있고 미국의 핵 보복을 피한 채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도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한 후 협상을 제안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한국 내부에서는 끝까지 싸우자는 내파와 북한과 협상하자는 비둘기파로 갈려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즉각적으로 핵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미국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이 과연 핵 보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협상을 위해 절대로 주한미군이 있는 곳에는 전술핵을 투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에게 전술핵을 쏘는 순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 그렇다면 북한은 전술핵을 어디에 쏠 것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부산을 가장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 북한에겐 부산이야말로 6.25 전쟁 당시의 트라우마입니다. 북한군이 마지막 남은 낙동강 방어선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부산항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산항으로 미군과 영국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미국의 엄청난 보급물자가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보급물자도 차단하고 6.25 전쟁의 트라우마도 씻어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더구나 부산은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핵 오염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 또한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공포에 질리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산에 전술핵이 투하된다면 그 즉시 미국과 EU, 일본, 심지어는 중립적 입장인 인도까지 국제사회가 전부 전쟁 확산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역시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우 전장에서 너무나 잘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그러나 세계의 모든 여론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뒤에 있고 전술핵까지 투하된 한국 전쟁에 휘말리고 싶은 국가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 6.25 전쟁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950년 11월 25일 중공군 2차 공세. 2차 공세는 미군이 타켓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세야말로 중공군의 본격적인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중공군의 본격 참전을 보고받은 다혈질의 트루먼 대통령. 그는 기자회견에서 핵폭탄 사용을 언급하며 중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1950년 12월 4일 워싱턴으로 급히 날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의 애틀리 수상. 당시 영국은 중국의 홍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확전이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애틀리 수상은 유럽보다 중요하지 않은 한반도에서 확전이 일어난다면 유럽 전체의 안보가 흔들린다며 확전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또한 원자탄 사용 절대 금지를 트루먼에게 약속받고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키기로 트루먼을 압박하였고 결국 트루먼도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냉전이 극심했던 1950년에도 우리 생각과는 달리 서방 세계의 여론이 무조건 한국을 돕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힘이 1950년 같지 않은 현재 과연 한국에 전쟁이 터졌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진정으로 한국을 도울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